안녕하세요. 당신의 소울힐러 타로마스터 정혜도입니다. 소울님들,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할 때가 많죠.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을까 하는 귀한 인연도 있고, 왜 나에게 왔는지 원망스러운 인연도 있죠. 이번 영상의 주제는 어떤 인연일까입니다. 소울님들은 인연이 궁금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생각하세요. 연인, 배우자, 가족, 친구, 누구든 괜찮습니다. 단, 한 명만 생각해 주세요.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네, 저는 소울님의 파동 에너지를 타로 카드에 투영하면서 진지하게 카드를 뽑도록 할게요. 네, 선택을 마쳤고요. 다섯 개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선택 후에 랜덤으로 배치된 번호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네, 5번, 3번, 4번, 1, 에이스가 1입니다. 2, 네, 영상의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이 있으니 클릭하시면 바로 해당 번호에서 영상이 시작돼요. 그러면 1부터 타로카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1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제 제가 딱 6장의 카드 중에서 먼저 눈에 들어오는 카드가 어떤 카드냐면 이 제가 디자인한 부자의 그림 타로 카드인 패밀리 카드가 제일 눈에 들어와요. 이 카드 위치가 뭐였냐면 전생의 인연이 어떤 인연이었을까 하거든요. 근데 패밀리, 가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생의 인연이 아주 깊은 사람이라는 거죠. 소울님이 지금 생각하신 그분과의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현생까지 이제 이어졌던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내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울님의 마음이 뭐냐면 타워 카드는 내가 쌓아온 탑이 외부에 있는 번개에 맞아서 박살나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마음이 지금 서운할 때가 아주 크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해줬는데 내 나름의 최선을 다했는데 그 사람이 몰라줄 때 아니면 타워 카드는 두 사람 사이에 다른 게 와서 깨버리는 거거든요. 다른 제3의 에너지, 사람, 문제가 들어와서 나의 마음이 상처받은 거죠. 그러니까 뭐 환경이나 상황적인 게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소울님 입장에서는 서운한 거, 배신감, 그 다음에 좀 속상함 이런 것들이 이 사람에게 가끔 있으면 굉장히 크게 있어요. 너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냄이 떨어진다 혹은 아니면 진짜 너무 힘들다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에게 서운한 게 크게 있을 수 있는데 상대방은 소울님에게 대한 마음이 나쁘지 않아요. 이게 이제 동전을 건네주는 카드거든요. 그리고 또 건네받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본인 딴에는 본인도 잘해주고 또 본인도 그만큼 나에게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울님에게 고마운 마음도 있고 자기도 나름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대로라면 전생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는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현생 인연도 이게 스타 카드라 그래서 어두운 밤에 이 반짝이는 별을 보고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 손을 내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만나서 즐겁고 행복한 순간들도 있었다. 좋은 때도 있었다라는 건데 가끔 트러블이 좀 크게 난다든지 아니면 상황적인 게 참 두 사람이 어긋나게끔 만든다든지 그런 좀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그냥 안 보고 모르는 척하고 우리 그동안 만났던 거 다 컴퓨터 파일 지우듯이 딜리트 삭제해버리고 그럴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에요. 왜냐면 전생에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과의 관계는 어쨌든 좋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가끔 상황적인 거나 아니면 외부 제3자나 이런 게 껴가지고 두 사람의 관계를 좀 흩어뜨려 놓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조언점 카드 두 장이 그 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오쇼젠 타로 카드의 트래블링, 여행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변화의 시점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 여정 자체, 그 사람과의 나와의 인연이 힘들 때도 있었고 이렇게 산을 지나가듯이 힘들 때도 있었고 산이라는 건 뭐예요?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뭐 좋을 때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나에게 사실은 다 지나고 보면 좋은 추억이고 나를 성숙하게 하는 그 하나 한 걸음 한 걸음도 허튼 관계는 아니었다. 허튼 일은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근데 이건 뭐냐면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끊을 수는 없으니 재정립해야 된다. 다시 내 마음 자체, 내면에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나의 뭐 마음 이런 것들을 다시 재정립해서 관계를 맺어 가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나온 카드도 뭐라고 나왔냐면 시작을 즐겨라라고 했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새롭게 씨앗을 뿌리고 새롭게 물을 주고 하는 것처럼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다시 시작하는 거를 즐겁게 생각하란데 이 카드의 다른 의미는 뭐가 있냐면 어느 정도 싹이 트고 그게 이제 좀 자라기 전까지는 비밀리에 해라. 그러니까 너무 초반부터 막 티내고 설레발을 치지 말란 얘기거든요. 그럼 이렇게 요약해 보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고 앞으로 계속 같이 갖고 가야 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참 좋은 관계예요. 왜냐면 전생의 가족이었으니까. 그런데 가끔 정말 부딪히면 크게 부딪히고 내가 너무 크게 상처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누구의 탓이냐라고 했을 때 물론 상대방도 탓이지만 내 탓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 그 사람에게 내가 해주고 나서 바라는 마음, 그런 어떤 나의 내면의 마음을 조금 내려놓기도 하고 그다음에 조금 넓게 벌리기도 하고 크게도 하고 해서 그 사람과 관계를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만일 그 사람에게 너무 내가 섭섭하거나 크게 부딪힐 것 같으면 싹 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좋을 때만 만나고 불편하거나 힘들 때는 안 만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보는 것도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이 어느 정도 내려놓아지기 전까지는. 네. 그 사람과 어떤 인연일까에 대한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이야기가 소울에 와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2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카드가 한 장씩 자기만의 위치가 있거든요. 그 위치에 따라서 쭉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나의 마음인데 소울님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보시면 동전을 이렇게 건네고 있죠.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호의를 베풀고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지내고 싶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상대방의 마음은 뭐냐면 이게 보시면 타워가 무너져 가지고 지금 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뭐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아비규환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마음에 내가 잘해 주고 했던 것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자리 잡을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너무 바쁘다든가 아니면 워낙 정신이 없거나 아니면 삶이 다이나믹해요. 막 사건 사고가 많거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해주고 내가 마음 써준 거에 대해서는 내가 해준 것만큼 그렇게 고마워하거나 뭐 느낄 틈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의 어떤 마음 안에는. 보시면 카드에서 딱 느껴지잖아요. 내가 줬어요. 이렇게 금동전을 줬는데 이 사람은 마음이 아주 그냥 뭐 타워가 부서져서 불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깊게 고맙게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현생의 인연인데 이거 이제 의미하는 게 되게 다양한데 나는 주는 입장이고 그 사람은 받는 입장이에요. 이게 이제 주고받음이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소울님이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클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매달린 사람은 또 뭐냐면 내가 해준 거에 만큼 그 사람이 고마워했으면 좋겠다. 감사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내가 해주고 나서 바라는 마음, 좀 그런 기대는 마음이거든요. 이중적인 마음이 있는 거죠. 뭐 사람이 당연히 그렇겠죠. 잘해준 거에 대해서 고마워하길 바라고 많이 기뻐해 줬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런 게 이 사람과의 인연이 그렇게 서로가 주고받음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전생의 인연이거든요. disappointment, 실망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생에 아마 서로가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실망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소울님이 그 상대방을 전생에 실망시켜서 그거를 내가 좀 갚으려고 그 신뢰를 회복하려고 이 생의 인연이 맺어진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자꾸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면 전생에 내가 그 사람을 실망시켰기 때문에 그 카르마를 태우려고. 저는 지금 카드 스토리를 그렇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소울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어떨 때는 참 밉고 원망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면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조언점에 guilty, 죄책감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죄책감을 느끼게끔 내가 너무 강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리고
나도 너무 잘해줘야겠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잘해줘야겠다라는 거는 조금 내가 좋은 사람일 때, 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일 때고, 그거보다 한 단계 만약에 낮은 거면 그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도 나를 강박관념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적당히 내가 해줄 수 있는 선에서 섭섭하지 않을 만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조언점 칸 하나 더 뽑은 건데, 진실은 감춰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에게 내가 잘해주는 거는 다 보이지 않은 거예요. 나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다 닿지 않는 거예요. 일부만 닿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사람이 서운하잖아요. 제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도 좀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소울님하고 비슷할 때가 있는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 그게 뭐 동생이든 아니면 뭐 형님이든 친구든 뭐 제 선생님이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를 자꾸 이렇게 선물하려고 하는 게 되게 커요. 그리고 저는 선물을 할 때도 웬만하면 어설픈 거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뭐 제가 돈이 많아서 엄청 좋은 선물을 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초콜릿을 하나 선물을 해도 아주 좋은 초콜릿 있잖아요. 뭐 진짜 한 알에 뭐 한 10,000원씩 하는 거, 그런 거를 저는 선물하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정말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선생님한테 초콜릿을 하나에 막 한 10,000원짜리를 한 10개를 사다 드렸어요. 한 10만 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초콜릿을 그래, 야, 이거 우리 다 나눠 먹자. 그러고 사람들끼리 다 나눠 먹으면 이거 10만 원이나 되고 내가 초콜릿 사드렸는데 서운하잖아요. 아, 그거 좀 비싼 거고 좋은 건 좀 알아주고 가셔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선생님이 드시면 좋겠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막 사람들끼리 나눠 먹고 그냥 말아버리니까, 혹은 어느 날은 제가 또 선물을 드렸는데 그걸 놓고 가. 그럼 또 사람 마음이 서운하잖아요. 근데 또 성격상 안 할 수는 없어.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하냐면 1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초콜릿 하는 게 아니라 그냥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초콜릿을 선물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10만 원짜리 선물을 하나, 10,000원짜리 선물을 하나,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고마워하는 감정은 어차피 똑같아요. 효율성이죠. 효율성. 그리고 나도 10,000원짜리 초콜릿 선물했는데 아이고 고맙다, 그리고 우리 이거 다 나눠 먹자 해도 전혀 나는 마음이 불편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소울님도 이 상대방과의 인연이 내가 전생에 그 사람에게 실망을 시켜서 이번 생에는 좀 잘해주고 싶어하는 기본 나도 모르는 어떤 무의식의 흐름이 있으니까 잘해 주시되, 내가 잘해주고 나서도 서운하지 않은 정도로 잘해주시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고마움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부담감, 죄책감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잘해주시면은 관계는 괜찮을 것 같고 나도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2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 이야기가 소울에 와닿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3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카드가 전체적으로 아주 예쁜 카드들이 많이 나왔네요. 어떤 인연일까라고 했을 때 이 사람과의 인연은 참 귀한 인연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쭉 훑어본 결과. 이게 이제 소울님의 마음인데, 여황제 카드가 나왔어요. 이 여황제는 어머니를 의미하고 모성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인부복을 입은 것 같죠? 네, 정말로 인산부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모성애, 어머니를 의미하는데, 이게 이제 또 상대방이 소울님을 생각하는 마음인데, 여기 보면 엄마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고 아이가 엄마한테 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두 사람의 관계거든요. 이게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누가 어머니의 입장이고 누가 아이의 입장인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소울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는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처럼 한쪽에서 한쪽에 무한 사랑을 주는 그런 관계고,
또 자식 입장에서도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해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이 생에 이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참 따뜻한 마음을 갖고 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서로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아니면 뭐 정말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고 이런 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어도 그냥 친구 간이어도 이런 관계는 서로 함께 할수록 마음이 따뜻해지는 관계예요. 그냥 기본 베이스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뭐 귀인이 아니냐? 귀인이 당연히 귀인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나에게 만약에 사업 파트너로서 어떠냐? 이것도 좋은 거예요. 다 좋아요. 관계 자체가. 왜냐면 너무 일관성 있게 나왔어요. 근데 그런 현실적인 거 외로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도 굉장히 이상적이고 좋은 관계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현생에 있어서 인연인데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어요. 혹시 서로가 못 보더라도 또 시간이 지나서 다시 보게 되는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어도 다시 보면 다시 또 그 관계가 이어지는 우리가 만약에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어머니랑 한 2년 정도 못 보다가 2년 후에 어머니를 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다른 사람이 되나요? 아니면 서먹서먹한가요? 그렇지 않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과의 인연은 떨어진다 해도 물리적인 시간이나 공간으로 떨어진다 해도 다시 만나면 다시 또 금방 잘 지내는 그런 관계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전생에는 어떤 인연이었냐라고 해서 나이트 오브 완지 카드면 둘이 정말 열정적으로 함께 뭔가를 했던 사이 뭐 만약에 그때 당시에 시대가 전쟁터라면 이렇게 서로가 그 같은 편에서 전쟁을 치렀다든지 아니면 뭐 서로 만약에 운동선수였다면 같은 팀에서 운동을 했다든지 그런 식으로 뭔가 서로가 열정적으로 뭔가를 했던 사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전우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언점으로 나오는 카드도 참 의미가 있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 나무 둘이 서로 위에 이파리들이 같이 얽혀져 있어서 한 나무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뿌리는 각자 다른 뿌리를 받고 있죠. 그게 뭐냐면 서로의 관계는 인정해주고 유지하면서 그 위에서는 하나같이 지내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뭔가를 요구하거나 바라거나 바뀌기를 바라지 않고 있는 그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나온 카드가 위즈덤, 지혜 카드가 나왔거든요. 거스르지 말고 뭔가를 바꾸려고 하거나 뭔가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바뀌어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근데 그거는 내 입장이고요. 그 사람은 그거 자체로 그냥 그 사람 자체 존재 자체로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이렇게 바뀌면 더 잘 될 거고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있는 그대로 역행하지 말고 지혜롭게 서로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 참 귀한 인연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서로가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로 함께 오랫동안 하면 참 귀한 인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이야기가 소울에 와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4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각각 위치마다 의미하는 바가 다 있는데요. 우선 이 첫 번째 저스티스 카드는 소울님이 현재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인데 저스티스 카드가 나왔어요. 이거는 이 관계를 내가 유지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거 그게 이제 가장 깊은 고민이고 그 위로는 또 뭐가 있냐면 그래 유지를 한다면 어느 정도 선까지 내가 이 사람에게 마음과 뭐 시간이나 아니면 뭐 돈 이런 걸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거죠. 저울을 들고 있고 칼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그 상대방의 마음인데
상대방은 지금 동전을 3개를 발로 밟고 있고 그 다음에 동전 하나는 잘 갖고 있죠. 그리고 뭔가 이런 장부 같은 걸 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치 건물주가 건물 월세 받으면서 그 월세 잘 들어왔나 보듯이 자기 거를 지금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거를 어느 정도 챙기고 하면서 이제 소울님과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건 뭐냐면 머리를 굴린다는 거죠.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소울님도 나도 이제 머리를 좀 굴려야 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칼과 저울을 든 카드가. 근데 이제 현생의 관계에서는 이 관계는 소울님이 떠날 수가 없는 관계예요. 내 나름의 이제 바이올린을 들고 이제 최선을 다해 봤지만 이제 금잔 은잔 8개를 두고 내가 이제 떠나가려고 하는 그 카드인데 이게 이제 차마 떠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차마 아예 딱 모르는 사이처럼 떠날 수가 없는 현생의 관계예요. 전생의 관계는 어땠냐면 내가 많이 베풀어 주던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민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현생에서도 내가 이 사람에게 어느 정도 잘해 줬을 것 같아요. 마음도 줬고 뭔가도 이제 내가 베풀고 했을 텐데 상대방이 자기 것만 챙기는 것 같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소울님이 야, 이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될까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선에서 내가 해야 될까라고 현재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현생의 이별은 어렵다. 이 사람을 안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조언점 카드가 아주 중요한데 이게 스트레스 카드예요. 왜 스트레스를 받냐면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 광대가 이 공 위에서 막 묘기를 부리고 있는데 밑에서 원숭이가 바늘로 찔릴까 말까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데 이 원숭이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완벽주의자적인 성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적당히 하면 되는데 관계나 아니면 일이나 이런 거를 좀 내가 원하는 대로 딱 세팅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무의식적인 내 완벽주의자적인 그런 마음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울님에게도 50%의 잘못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상대방이 자기 거 챙길 수 있어요. 원래 뭐 사람이 다 이기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상대방이 자기 것만 챙기는 것도 잘못인 거가 50. 그리고 그거를 내가 바꾸고 싶어 하는 마음 50. 이게 합쳐져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나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 라는 건데 이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 내 감정과 이성 사이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지점을 찾게 된다가 이 카드의 의미 조언점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유지하시고 계속 갖고 가게 될 텐데 내가 지금 고민할 때 이 관계를 정리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그리고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내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선, 그 중간 지점이 있거든요. 그 선을 유지하면서 이 관계를 유지한다면 현명한 인간관계가 되고 내가 그래도 전생에 잘해줬던 것 또 어느 정도 하면서 그리고 현생의 관계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가면서 저는 밸런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인간 관계에 있어서는 이 사람과의 인연에 있어서는 네 그러면 4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가 소울에 와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5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한번 볼게요. 지금 소울님이 생각하신 그분과의 인연은 참 서로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연이에요. 한 가지만 주의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게 뭔지 제가 하나씩 카드를 설명드리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현재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인데 나무를 움켜잡는 카드. 관계를 잘 맺어보고 싶다. 그 다음에 움켜잡았다는 건 열정, 의욕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나무 자체도 이제 불, 에너지를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적인 관계라면 너무 좋고요. 이 나무 자체가 일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뭐 애정 관계여도 이 정도 카드면
아, 잘 만나보고 싶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수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뭐 선생님이라든지 해도 아, 내가 잘 배워보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상대에 대해서. 그리고 상대방 카드가 좀 재미난 카드가 나왔는데 교황 카드가 나왔어요. 교황. 거기다가 여기에 나오는 전생의 인연을 의미하는 지점에 겸손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이게 이제 겸손이 내가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두 손을 받쳐서 이렇게 존경의 표현을 하는 카드. 이제 이건 제가 디자인한 부자의 그림 타로 카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디자인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에게 먼저 내가 존경한다라는 의미를 표현한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이렇게 연꽃이 있는 연꽃이 이제 부처님의 꽃이라고 하는 꽃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가 오라가 필요하나요? 그건 뭐냐면 내가 상대방보다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갖출 만큼 갖췄기 때문에 이렇게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래서 이 카드가 키 카드예요. 상대방은 대접받기를 원해요. 교황이니까. 교황이니까 대접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가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전생에 내가 존경을 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현생에서도 그걸 바란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이 사람에게 존경을 표현해주면 두 사람의 현생의 인연 카드거든요. 이게 연금술사, 마법사, 매지션 카드가 나왔어요. 이 매지션은 세상의 만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마법사를 의미하거든요. 지금 하늘에 손이 다 한쪽은 하늘에 가 있고 한쪽은 땅에 돼 있죠. 그건 뭐냐면 하늘과 땅의 지혜를 연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 대한 예의만 다 차려주고 존경만 해준다면 이 둘의 인연은 정말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교황 자체도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가장 큰 어른, 선지자이기 때문에 베푸는 거, 그리고 잘 해주는 거, 사람을 포용하는 거, 이게 이제 기본 베이스거든요. 대신 예의를 다 갖추고 존경을 할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어떻게 관계가 흘러갈 수 있냐면 이게 이제 용기를 주는 거거든요. 척박한 이 바위 틈에서 야생화가 피어나는 거예요. 그 피어난 야생화는 이렇게 후광이 비치듯이 당당하고 밝고 당차요. 우리가 어려운 난관에 처했을 때 두 가지의 선택을 하죠. 하나는 포기를 한다던가 타인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원망해요. 두 번째 선택은 뭐냐면 그거를 도전해서 뚫고 나가서 척박한 환경을 이겨내고 이렇게 야생화처럼 꽃을 피는 거거든요. 이 둘의 관계라면 이렇게 서로가 용기를 주고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관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나왔냐면 나의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나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을 정도의 인연이다. 상대방이. 아마 나도 상대방에게 그렇게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상대방에 대한 존중, 존경만 잘 해주신다면 이 관계는 참 좋은 인연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이야기가 소울님들의 소울에 와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소울님들. 의미 없는 인연은 없어요. 악연으로 온 인연이 있다면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 왔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귀인으로 온 인연이 있다면 감사한 마음을 꼭 그 귀인에게 표현하세요.